때때로 장염은 무서운 병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장염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KYD 헬스팩트 소아청소년과를 맡게 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용재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소아장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설사로 끝나는 가벼운 장염이지만 때때로 장염은 아이의 콩팥이나 뇌, 신경계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무서운 병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아장염의 위험한 얼굴 3가지와 병원에 꼭 와야 하는 경고 신호들,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장염이 많은 이유, 여름은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식합니다. 음식이 쉽게 상하고 수영장이나 물놀이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장염균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손도 자주 입에 가져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여름철 아이들의 설사와 구토는 대부분 장염에 의한 것이고 그중 일부는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균이 원인이 됩니다. 장염의 3가지 무서운 얼굴. 첫 번째는 캄필로박터균에 의한 장염입니다. 주로 덜 익힌 닭고기나 오염된 물에서 감염되고 복통이 너무 심해서 맹장염으로 오인될 정도입니다.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울면서 걷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수그리고 배를 감싸고 있다면 꼭 병원에 데려오셔야 합니다. 캄필로박터 감염 후 일부 아이들에게는 길리안바레라는 그런 신경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길리안바레 증후군은 아이의 면역 체계가 실수로 자신의 신경을 공격하면서 생기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걷기 힘들어지는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마비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드물지만 호흡근 마비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장염입니다. 날계란이나 덜 익힌 고기, 오염된 유제품을 통해 감염되고 설사보다도 식욕부진, 복통 이런 것이 먼저 나타납니다. 아이가 축 처져서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생아나 생후 3개월 이하의 아이가 살모넬라에 감염되면 장염으로 끝나지 않고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뇌수막염이나 뇌염, 척수염으로 진행되어 회복하더라도 언어지연이나 사지마비, 간질 등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장출혈성 대장균, 그 중에서도 특히 0157H7 같은 균입니다. 이 균은 피가 섞인 설사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열이 없어서 보호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균이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진행되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혈소판이 줄어들며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소변이 안 나오게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퉁퉁 붓고 소변이 끊깁니다.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혈액 투석까지 필요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장염인데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드물지만 장염이 뇌압을 높입니다. 이를 가성뇌종양 혹은
양성 두개골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뇌에 종양은 없습니다. 그냥 뇌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쉬겔라라든가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같은 세균성 장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고 하면 이런 두개골내 고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려고 하고 밝은 곳을 싫어하거나 토하는 증상이 동반되면 뇌압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순한 장염 치료만으로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병원에서 뇌압 관련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절대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염이 의심되더라도 그냥 장염이 아니고 반드시 병원에 와야만 하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장염인데 3일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피가 섞여 있는 설사를 하거나 배를 움켜쥐고 울 정도로 복통이 심하거나 소변이 12시간 이상 안 나오거나 아이가 축 늘어지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입술이 마르고 눈이 쑥 들어갈 정도로 탈수가 왔거나 물론 열도 없이 장염만으로도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련을 하고 의식이 흐려진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병원에 나와야 하고 생후 3개월 이하의 아기가 설사와 열을 동시에 보인다. 아주 응급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켜만 보면 안 되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가정에서의 응급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구토나 설사를 할 때는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탈수를 막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전해질 불균형도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해질이 포함된 수액을 소량씩 자주 먹여야 합니다. 집에서 전해질액을 먹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별로 심하지 않은 경증인 경우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유나 주스, 탄산음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토하더라도 억지로 먹이는 것은 금기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소량씩 먹여봅니다. 6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거나 계속 토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장염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셔야 합니다. 고기와 계란은 완전히 익혀야 하고 익힌 음식과 날 음식을 다루는 도구는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후 섭취하도록 하고 냉장 보관은 철저히 하고 상온에 오래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물놀이 후에는 깨끗이 샤워하고 손발을 잘 씻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장염은 흔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복통, 혈변, 소변 감소, 경련, 머리 아픔 이런 신호들은 장염이 단순하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험 신호와 대처법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침착하게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설사로 끝날 수도 있고 평생 남을 후유증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아의 장염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찰입니다. 감사합니다.